이번 주부터 각급 학교의 등교 개학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의 대면 활동도 활발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포츠와 연예계 등에서 학교 폭력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학부모들의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네, 학교 폭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학교 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이송화 대구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생소한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단체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지난 2000년 서울 성수여중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네. 네, 그 자조 모임으로 활동을 하다가 2006년도에 공익법인으로 설립이 되고 그 이후로 저희들이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과 피해 학생들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돕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협의회가 학교 폭력을 직접 겪은 피해자 가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더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요즘 학교 폭력 실태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학교폭력은 자녀를 가진 가정이라면 누구든지 이 학교폭력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누구든지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최근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조사하던 중에 교사가 학생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학교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까지 아이들이 장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은 또 그냥 장난이었어요라는 그런 등의 이제 시각이 아직 머물러 있다라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네. 단순히 장난에 치부하고 네.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특히 또 요즘에는요, 스포츠나 연예계 쪽에서 이 학교 폭력과 관련한 논란들이 뜨겁게 나오고 있잖아요. 학창 시절의 학교 폭력 문제로 인해서 뭐 선수 생활을 은퇴한다던가 연예계를 떠나는 그런 일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과거에 비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반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학교 폭력에 대한 잘못된 행위다, 네. 학교 폭력은 범죄다라는 인식이 퍼져서 대중들이 많이 지지하고 이제 지지를 받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연예계나 스포츠계 사례들은 유명해지니까 좀 성인이 되고 뒤늦게 주목을 받는 건데 학창 시절 폭력 문제가 대부분 이게 성인이 되고 나서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하던데 왜 그런 네. 겁니까? 네, 먼저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게 뭐 녹취록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증거들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또 유명인들은 그래도 대중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받다가 보니까 이런 이슈가 되기도 하고 사과를 받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이제 알리는 하는 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상황이. 네, 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가해자가 재학 중인 상황에서도 학교 폭력 처벌이 절차도 까다롭고 쉽지 않다고 해서 뭐 피해 가족들이나 많이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절차가 까다롭고 힘든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가해 학생들이 징계 조치에 대해서 이제 그 형을 낮추기 위해서 사과를 하기보다는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끌어서 이제 상급 학교로 가든지 졸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끈다는 네. 거죠. 너무 까다롭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절차상으로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지요. 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학교에서 심의교육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피해 부모님들이나 가해 부모님들이 이 절차가 까다로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보다 피해 학생들이 이런 신고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까 신고를 꺼리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아직은 또 이게 성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학교 폭력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일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처벌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는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게 되면은 문제 해결은 아주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기간을 늘리거나 공소시효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반성보다가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더 많이 상처를 입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저는 처벌에 대한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문제에서 피해자들 또한 안전한 공간에서 치유를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우선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가 보네요. 네, 서면 사과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변명에 불과하지 진심 어린 사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서면 사과로 인해서 피해 부모님들이, 피해 학생들이 더 많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이송화 대구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